그리고 트럼프가 2017, 18, 19, 20 그 4년 동안에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서 지지해온 사람들이고 그 정책의 의미 정확히 표현하면은 미국을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과 영성에 대한 존중 뭐 이런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미국이란 나라를 강화시켜가고 중국이랑 대결 구도를 펼치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핵심 그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보고 거기에 동감을 했고 그 정책에 거둔 과실을 누려왔던 사람들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어. 자기들 생각에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의 그 의식이 우리로 치면 탄핵 이전과 탄핵 이후가 다르거든요. 제가 탄핵 때 굉장히 잔인한 주문을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부탁했습니다. 사실 그게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박 대통령한테 부탁한 게 뭐였냐면 시간을 잉태한 여인이 되어달라. 시간을 잉태한 여인.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 바닥에 이제 전업으로 들어온 게 2009년이에요. 이 좌빨 애들 전부 저기 뭐야 좀 독극물 같아 갖고 독성 공해물질 같아서 이거 다 치워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전업으로 2009년 말에 이제 나이도 지긋했을 때 전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성격상 이렇게 현업하면서 사회운동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시민운동하고 전업으로 이제 문필과 시민운동만 하겠다. 인생 이제 그렇게 정리하겠다고 마음 먹고 들어온 게 그때인데 이 들어와서 보니까 쟤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쪽의 담론, 우리 쪽의 내러티브, 우리 쪽의 스토리, 우리 쪽의 지식층, 우리 쪽의 민초의 각성 이게 전부 다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탄핵 딱 터졌을 때 뭐 맥없이 이렇게 타협하고 사퇴하고 이러지 말고 버텨라. 버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각성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달라. 나는 그게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각성도 천천히 되고 있는 거고. 그러나 어쨌거나 제가 20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지금 만 11년 됐는데요. 앞으로 12년 정도 더 해서 만 33년 채우려고 그럽니다. 아니 만 12년, 23년, 24년 채우려고 그럽니다. 만으로. 근데 제가 옆에 사람들한테도 말하죠. 여기 생태계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아예. 제가 2011년 말에서 2013년 초까지 499일을 효자동, 그때는 효자동이었습니다. 중국 대사관 앞에서 거기 옥인교회 주차장 마당을 무단 점거하고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24시간 365일 탈북자 강제 북송 방인데 철야 농성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499일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요새 같으면 만약에 그런 거 벌리면 누가 찾아오면 그래도 뭐 먹을 것도 좀 갖고 오고 뭐 과일도 갖고 오고 뭐 바카스라도 한 박스 들고 와서 같이 먹다가 식사하고 가세요 그러고서 뭐 식사하세요 그러고 뭐 한 2, 3만 원 내놓고 가고 그럴 거예요. 요새는 혹은 식사하러 갑시다. 그래서 삼겹살 먹고 자기들이 이제 삼겹살 사주고 그때는요 사람도 안 오고요. 사람이 온다는 게 너무 소중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돈 낼 생각도 없고요. 오면 다 대접해야 돼. 그러면 소주에다가 순두부 백반 하나 먹으면 10,000원 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점심에 사람들 들려서 한 서너 명 사고 저녁에 한 5명 와서 또 5명 사고 그러면 그다음 우리 멤버들 같이 먹고 어쩌고 그러면 하루에 먹고 생수 마시고 하는 그 비용이 딱 10한 4, 5만 원 나가요. 평균. 499일이면 얼마야? 14, 5만 원. 7,500만 원이요. 제가 그때 강연료를 많이 받을 때라 1억 이상을 집어넣었는데 그때. 다시 말하자면 이쪽에서 이런 작으나 크나 어떤 생태계가 형성된 건 박근혜 대통령의 순환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야 이게 세상이 뭐지? 왜 세상이 이래? 하면서 일반 민초가 팍 튀는 거거든요. 수준이. 그전에 비하면 엄청 수준 튀어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저는 아직 갈 길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아이고 다행입니다. 이럴 정도까지는 온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데에 조회수가 뭐 5만, 10만이 어떻게 나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지금은 수준이 올라갔다고요. 그게 그나마. 자,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무슨 일 벌어지고 있겠냐고요.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저 죽일 놈들하고서 저 중국 간첩 같은 놈들하고서 퍽 하고 이게 어떤 정신적 각성이요. 이게 점프를 한 거예요. 거기다 백신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 나와요. 그전에는 코로나 겁나서 아주 열성적인 사람만 나왔는데 5만 나왔으면 지금은 한두 달 지나면 50만, 100만이 나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걸 거인이라고, 자이언트라고 불러요. 거인이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정치 질서를 바로잡겠다. 우리가 직접 정치 문화를 창출하겠다라고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관점이냐. 저는 이 사람들을 가치주권 파퓰리즘, VOS 파퓰리즘이라고 불러요.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가치지향 주권국가. 가치주권은 그것의 준말이죠. 이 정치라는 건요. 우리와 너희를 구별하는 그 전선을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와 너희. 우리는 오케이 가치주권 파퓰리즘이야. 너희는 뭔데? 친중 글로벌리즘이네. 너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빅텍, 빅머니, 빅미디어, 중국 공산당, 좌경화되어 있는 민주당. 그 이제 미국에서는 민주사회당이라고 부릅니다. 데모크라틱 소셜리스트. 민주사회당. 그 다음에 무늬만 공산당, 리노 공화당. 무늬만 공화당, 리노 공화당. 리퍼블리칸 인 네임 온리. 리노 공화당.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뭐 헛소리 떠드는 앵카자 뭐 대학 교수니 뭐 담론가니 내러티브 읊고 그 저기 스토리 읊고 그 뭐 푸는 해체주의. 그 다음에 거기 옆에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저거 인종주의자, 저거 백인 유월주의자. 그래 낙인 찍고서 인격살인하는 PC. 낙인 찍고 인격살인. 이게 PC예요. Political correct. Politically correct.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나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사람이야. 너는 인종차별주의자야. 바리새죠, 바리새. 이걸 적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정통 보수뿐만이 아니라 뭐 민주당 하다가 좌파하다가 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쓰도록 하고 동성애자도 쓰도록 하게 왔고 레즈비언도 쓰도록 하게 왔고 그럼 이게 옛날 그 복음주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미국은 정통 보수주의가 원래 복음주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거든요. 정통 보수를 뛰어넘어서 여기서는 결국 뭘 말하는 거냐 이 사람들은 가치주권, 가치지향 주권국가. 그때 가치가 뭐냐? 서방이 검증해서 주도해온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과 영성에 대한 존중. 이걸 중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야 너희들은 금숟가락 다이아몬드 숟가락인데 너희가 세상을 망쳐왔네. 지배 엘리트들, 지배 계급에 대한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박 대통령 감옥 누가 보냈지? 나라 누가 망쳤지? 조중동 핵심 간부 아니야? 김무성, 유승민 아니야? 그 다음에 법조에 잘 나가는 법률회사의 오납급 뒤에 큰 손들이잖아. 그리고 걔들이 워싱턴으로는 친중 글로벌리스트들. 힐러리, 오바마 쪽 라인 잡고 저쪽 중국 쪽이랑은 베이징이랑 손잡고 그리고 같이 싸우는 동지로서는 저 문재인 586 집단이랑 손잡은 거 아니야. 제도권 지배계층에 대한 반감, 격렬한 비판. 그래서 이게 파퓰리즘인 거예요. 똑같아요. 미국이랑 지금 한국의 우리들의 그 느낌이. 이 와중에 국민의힘 뭐하고 처자빠졌어? 이 와중에 조중동 뭐하고 처자빠졌어?
니들이 그러고도 지배계급이야? 니들이 그러고도 지도층이야? 니들이 그러고도 제도권이야? 니들이 그러고도 자칭 우파고 자칭 보수야? 웃기지 말어. 이 반감. 이게 포퓰리즘 정서예요. 기존 엘리트, 기존 정치권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 또 극도의 적대감. 그게 포퓰리즘이죠. 등장 배경은 뭐냐면 결국 신중 글로벌리즘 25년, 지난 25년,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1989년 무렵부터 굉장히 노골화된 신중 글로벌리즘에 대한 반발과 심판. 그 다음에 이게 무식한 포퓰리즘이 아니에요. 가치 지향성을 명확히 갖고 있고 그것을 밝혀온 프레이저 유니버시티 혹은 무슨 그 피터슨 뭐 이런 사람들 또 그 미국의 건강하고 적극적인 그 미국의 민초의 정치 문화, 고급진 지성, 아까 말한 프레이저 유니버시티, 피터슨 이런 사람들, 강직한 종교계 이게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다 트럼프라는 강력하고 아주 지능적인 지도자 아이콘이 섰고 거기다가 이제 빅미디어에 의존하지 않는 뉴미디어 영역이 있죠. 오죽 거기를 정확하게 장악을 했으면 트위터가 검열질을 하고 페이스북에 검열질을 하고 구글이 조작을 하겠어요. 그만큼 그걸 잘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걸 써서 스스로 조직화해내고 스스로 새로운 교양과 정보를 획득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세상과 인생을 보는 관점을 강화하고 조직의 형성, 교양 및 정보의 획득, 관점의 강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거인이 깨어나고 있는 거죠. 무시무시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르게 보면 이 친중 글로벌리즘에 맞서는 이 거인이 해석하는 친중 글로벌리즘 25년은 뭐냐? 이건 사실 제 스토리예요. 예를 들어서 1970년대 닉슨 키신저에겐 불가피성 혹은 제한성이 있어요. 불가피성이란 건 뭐냐면은 소련은 무섭고 베트남, 인도차이나에서는 패배를 했다고요. 그 상태에서 미국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소련을 고립화시켜야 되니까 중국이랑 손을 잡아야 돼요. 그게 불가피성이에요. 그다음에 제한성은 뭐냐면 제한성은 그 당시에는 중국을 뭐 그렇게 크게 키우질 않았어요. 76년 이후 80년대도 중국 많이 안 키웠습니다. 중국이 무역을 본격화한 게 아주 작은 규모에서 중국에는 지금은 중국이 세계 최대의 식량 수입국일 텐데 그때 식량을 수출했어요. 먹는 게 빈약하니까 수출했다가 80년대 초에. 그래서 중국이 종잣돈을 만들었죠. 즉 중국을 밀어주질 않았다고요. 그냥 중국이랑 대립하지 않는다 정도지 밀어주질 않았다고요. 이까닭에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한 7, 8개월 전인가 펜스가 닉슨 인스티튜트에 가서 할 때 그런 구절이 있어요. 돌이켜보면 당시의 닉슨의 선택은 그 당시로서는 그 합리적이고 그 올바른 선택이었던 혹은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즉 지금 트럼프가 표방하는 반중, 트럼프가 표방하는 미중 대립이 닉슨까지 땅에 묻는 건 아니다. 그 소리를 정확하게 한 구절 넣어주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70년대 닉슨까지만 보면 거기에는 불가피성과 제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 퍽 폭발하냐? 1989년입니다. 아버지 부시 때입니다. 저 부시 가문이 아무튼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을 정도로 저는 증오합니다. 저 아버지 부시가요. 1989년 6월이 천안문에서 10,000명을 학살했던 그 시절입니다. 그 다음 달에 자기의 오른팔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브랜드 스코우크로프트를 베이징에 보내가지고 등소평을 끌어안게 만듭니다. 제가 왜 저거를 굉장히 안 좋게 보냐면 이미 1989년 7월이면 동구가 무너지고 있을 때예요. 그럼 소련도 맛이 가는 게 눈에 보일 때예요. 제가 소련 보면은요 이미 88년,
89년 요때 되면 맛 가려고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소련이 그때. 제가 그 무렵에 동경에 가서 그 소련의 기관지 중에 하나인 프라우다 신문의 특파원을 만난 적이 있어요. 출판 어레인지 하려고 갔다가 보니까 이건 제가 알던 그런 공산주의자의 기백이 없어. 그냥 눈이 개게 풀려가지고 이렇게 돼갖고 패배주의에 절어갖고. 그래서 제가 야, 너희 그 글라스노스치 페레스트로이카 정체가 뭐야 물으니까 러시아 민족주의야. 그때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거 밀고 나가면 소련 해체되는 거다 그 소리예요. 그게. 그거 글라스노스치 페레스트로이카 밀고 나가니까 결국 소련 해체되고 러시아가 아닌 데들 뭐 벨라루스, 뭐 그루지아, 조지아, 그루지아 그다음에 뭐 무슨 탄자 들어가는 거 한 대여섯 개, 뭐 아르메니아, 뭐 아제르바이잔 다 떼어내 버렸잖아요. 그다음에 발틱 3국까지. 동구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아는 거예요, 저자들이. 아는 상태예요. 제가 그걸 89년인가 소련 그 망하기 직전 90년 정도에 만났을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자들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소련이 망가져가고 힘을 잃어가요. 동구권 전체가 무너지고. 그런데 중국을 왜 껴안어? 닉슨이 중국 그래도 화해 제스처 했던 거는 같이 손잡고 소련 고립시키자는 걸로 했던 건데 이제 그 필요가 없어졌어. 근데 중국을 왜 껴안았냐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부시가 원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판단 착오였다고 합시다. 89년은. 아버지 부시가 92년까지 아마 집권했을 텐데 92년 말까지. 91년 12월에 소련 해체됐거든요. 그러면 방향을 확 180도 돌려가지고 그 다음엔 러시아랑 이쪽을 키워주면서 중국을 잡아야죠. 천만에. 거기는 계속 적이잖아요. 러시아를 주적 1번으로 둔 게 언제까지 가냐면요. 트럼프 전까지 오잖아요. 그 러시아 주적 1번에서 뺀다고 머리 대들고 싸우다가 쫓겨난 마지막 인물이 매티스 아닙니까? 미친 게 매티스. 아버지 부시 저지른 거예요. 클린턴이요. 아버지 부시가 저지른 미중 미러를 차근차근 확대해 가면서 단감 빼먹었죠. 거기에 진출시키고 이러면서. 그 다음번 대형 사고는 아들 부시가 저질렀어요. 저 부시의 애비 아들이 아주 흉악합니다. 이자는요 2001년 중국을 특혜적 개도국 자격으로 WTO에 가입시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2001년 중국과의 영구적 정상무역을 법제화시켰어요. 이 한국의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는 아들 부시를 굉장히 받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 아들 부시가 라이스 내세워가지고 콘돌리사 라이스 내세워서 노무현 정부를 압박했거든.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한국의 시민판 지도자들, 김상철 같은 사람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여서 힘을 실어줬고 그래서 기독교가 전부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노무현 정부를 공격했고 그걸 뒤를 아주 공공연하게 노골적으로 밀어버렸어요. 전 노선을. 그때 중간 연결고리를 한 사람이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은 정신적 사부 중에 한 명이 돌아가신 김상철 변호사예요. 그 당시 시민운동판에 양대 거둔데 한쪽이 김상철 변호사고 다른 한 분이 박세직입니다. 그래서 이쪽 전통적인 보수 전통적인 우파는 아들 부시에 대한 개념이 좋은데 세계적 관점에서 보면 저게 아주 악마 같은 존재예요. 악마입니다.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저자가 중국을 왕창 키워준 자예요. WTO에 가입시키면서. 그것도 특혜적 개도국 자격으로. 저자가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을 영구적 정상무역으로 하는 것을 법제화시킨 자고요. 저자가 아무 준비 없이 거짓말로 WMD를 후세인이 가졌다고 중동으로 들어가서 미국을 박살내고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킨 자예요. 저는 미국 대통령 중에 악마와 가장 가까운 자가 누구냐 그러면 부시, 저 아들 부시를 꼽습니다. 악마적 그 성격과 제일 가까운 자. 저자요 구역질 나요. 그 보면 이제 사람들이 공격을 많이 했거든. 야, 당신이 말이야. 그
WMD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다 저기 들어갔잖아. 저기 이라크에 들어간 거 아니야라고 이제 이빠른 지식인들이 공격을 하는데 실제로 그때 미디어도 공격 많이 안 했고요. 민주당도 공격 안 했어요. 민주당이랑 같이 손잡고 벌린 겁니다. 저 이라크 전쟁. 그러니까 낄낄 웃으면서 대중연설할 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지금 전쟁에 미국이 천문학적 돈을 쓰고 있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낄낄 웃으면서 이라크 WMD 어딘가 있어요. 있어야만 합니다. It must be somewhere. 그 미국 용어로 있어야만 합니다라는 must be라는 건 있든 없든 있어야만 한다 그 소리예요. 있는 걸로 간주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어감이 그런 어감이 있다고. 그러면서 뭐라 하면 maybe it's under here. 자기 아마 이 연단 아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낄낄낄하고 자기도 낄낄거리고 이런 악마성이 있다니까요 저자에. 그래 그림 그려갖고 노무현 저기 무슨 저거에 와서 이렇게 그림 긋고 앉아 있는 게 이해가 되죠. 오바마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오바마는 이제 그 아버지 부시 클린턴 아들 부시가 저질러 놓은 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다가 이제 친중 글로벌리즘 커넥션에다가 해체주의와 PC와 극좌를 완전히 결합시킨 인간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말하는 25년 세월이 황당하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집권한 2017년 1월과 아버지 부시가 내놓고서 중국을 키워주기 시작한 1990년 그 사이가 딱 25년이에요. 친중 글로벌리즘 25년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백모의 해석인데 백모는 그러면 하늘에서 해석해냈거냐?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말에 군데 짜집기해서 이 패러다임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누구냐? 제가 거인이라고 부른 거. 지금 미국의 가치지향 주권국가 노선을 밀고 나가는 그 대중적 에너지. 거기서 나오는 소리를 저 나름대로 스토리를 이렇게 짜집어서 원죄는 아버지 부시, 클린턴은 그거 확대시키면서 단물 빠른 인간, 그 다음에 대형 사고는 아들 부시, 오바마는 그렇게 해서 저질러진 친중 글로벌리즘에다가 악마성이 있는 해체주의와 낙인 찍어 인격살인하는 PC를 그리고 또 극좌를 결합시킨 인간. 저는 해석을 한 것뿐이지 움직임은 다 있어요. 그 해석 부분 해석은 이미 저 사람들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거인의 각성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친중 글로벌리즘을 저는 세 번째 악마 혹은 악마 버전 3라고 봅니다. 앙심 버전 3예요. 보통 이제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트럼프의 스텔스 워죠.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 변명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영어 문장 자체는 쉬워요. 영어 문장이 쉽다는 말을 믿고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편하게 가려고 이제 동지성 이제 그래서 아무튼간에 초벌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좋은 데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역사, 경제, 무역 이런 게 딱 엮였을 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런 거죠. 물류에서 컨테이너 달아온 사람은 20피터, 20피터라고 피트에다가 ER을 붙여 20피터라고 그냥 알아요. 그게 표준이에요. 근데 그걸 생생하게 그런 걸 잘 표현을 못해요. 예를 들면 우리말로. 그래서 저는 의역을 많이 해서 이걸 전부 리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의역을 꽤 했어요. 왜냐면 의역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제가 굉장히 고생을 해서 제대로 한 번역이에요. 근데 직역인데 이 사람이 보통 이제 미국의 작가들, 대중적 작가들은 글이 리니어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쭉 달려가지고 요거 끝나면 그 다음 명제, 그 다음 명제, 그 다음 명제 이렇게 명제가 몰고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경제, 역사, 사회, 문화 이거를 폭 한 패러그래프 혹은 한 페이지 안에서 돌면서 이게 거미집 짓듯이 글을 풀더라고요. 함축이 굉장히 많아요. 문장은 클리어한데 문장은 단순한데 그래서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담 드립니다. 이거 최강의 교열자가 봐주고 있는데 술술 잘 읽혀요. 무슨 말인지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더라고요. 제 목표는 이런 말. 예.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잡으면 그냥 쫙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그래서 과감하게 의혹도 하고 있고요. 좀 너무 제가 쉽게 봤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이제 문제는 뭐냐, 약점은 뭐냐,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책의 약점은 이게 친중 글로벌리즘의 왜 미국의 그 엘리트들이 친중으로 기울었냐, 다 경제적인 이해관계만 가지고 설명을 해요. 경제적 이해관계 중요하죠. 또 정치적 이해관계, 지원받고 뭐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러나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이익, 경제적 이익은 프라다예요. 입는 거예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 있죠. 영화 자체는 별거 없는데 그 제목이 너무 좋잖아요. 오케이, 프라다 벗기고 나면 뭐 나오냐, 이게 몸뚱이는. 몸뚱이는 뭔데? 그게 정신과 사상입니다. 제가 친중 글로벌리즘을 철천지 원수로 설정하게 된 것은 거기서 정신과 사상에서 악마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앙심이. 뭐에 대한 앙심? 삶과 세계에 대한 앙심.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앙심?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주권국가 체제를 약화시켜버리겠다라는 그 세계관. 이미 세계 경제 포럼에 나와 있어요. 서방이 주도해온 핵심 가치의 수명은 끝났다라고 썼어요. 얼마 전에. 비난 많이 받으니까 홈페이지에서 내렸어요. 서방이 주도해온 가치 지향, 가치는 이제 생명을 다했다 이러고 썼다니까요. 서방이 지향해온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가 왜 생명이 왜 끝나요? 얼마나 소중한 건데 배울 건 배워야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이미, 혹은 그 중에 그 원형은 이미 우리 대승 화엄불교에도 있고 공맹사상에도 있고. 왜냐하면 그게 문명이 제대로 딱 궤도에 올라선 축의 시대, 5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그 유전자들이 쫙 이미 주춧돌처럼 박히거든요. 그거가 지중해 쪽에서 먼저 종합돼서 먼저 완성된 거예요. 여기도 그 요소가 있다고요. 결국 그게 개인이고, 그게 진실 존중이고, 그게 자유고, 그게 시장이고,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신앙과 영성에 대한 존중인데 이것의 생명이 끝났다고 써? 세계 경제 포럼 따위가 돈 좀 있어서 지잘난 맛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 천박한 엘리트 따위들이 맹렬한 적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증오심이, 분노가. 쓸어버리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자들이 바로 이거다. 그럼 이거는 삶과 세계에 대한 앙심이다. 뭐냐 결국은. 이자들은 미국과 유럽의 주권국가를 약화시키고 글로벌 엘리트, 자기들 용어로 글로벌 스테이크홀더, 자기들 용어로 글로벌 주요 이해 당사자, 까고 말하면 빅머니, 빅미디어, 빅텍, 중국 공산당 간부 이거죠. 글로벌 엘리트가 지배하는 세계 만들어야겠다 이거예요. 이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기존 투자를 보호하겠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폭스콘 없이 만들어집니까? 지금 아이폰이 뭐 인도에 이동을 하려고 어쩌고 저쩌고 애플이 그러지만 그거 당 멀었어요. 폭스콘이 100만 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걸요. 직간접적으로. 그 인프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거기로 가요?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정신과 사상의 뿌리를 펴보면 앙심이에요. 삶과 세상에 대한. 저는 이때까지 현대문명의 등장 이후 앙심은 버전이 3개가 있었다고 봅니다. 앙심 버전 1. 이게 버전 1, 버전 2가 다 120년씩 작동을 했어요. 버전 3는 제가 보기엔 30년도 작동 못해요. 버전 1은요. 1756년에서 1873년입니다. 1756년은 뭐냐면 윈스턴 처칠이 이게 사실상의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렀던 유럽 열강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7년 전쟁입니다. 7년 전쟁이 발발한 해가 1756년입니다.
100만 명 죽었습니다. 그때 유럽인들이 자기들끼리 잡아 죽인 게. 거기서부터 이제 프랑스 혁명 1789년에 폭발해서 가지고 한 20년 지속되죠.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까지 하면 20몇 년이고 혁명 자체로 보면 10몇 년 지속되죠. 민중을 내세워서 신부, 수녀, 귀족 목 자르고 재산 뺏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까지 가냐. 1870년이 프러시아 프랑스 전쟁이고요. 그 프러시아 프랑스 전쟁에서 프랑스가 지니까 1871년에 그 피비린내 나는 파리에서의 파리 꼬면 폭동이 일어났고요. 그게 진압되고 나서 2년 있다가 1873년 비엔나 주식시장 붕괴가 일어납니다. 이 70년에서 73년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막시즘이 득세한 시기입니다. 그걸 끝나고 나서 막시즘이 득세해요. 그 계기예요. 막시즘은요. 1848년이 공산당 선언이지만 요 1874년, 72년, 71년 요 이전에는요. 그냥 기이하게 복잡한 듣보잡 이론이에요. 그래서 막시즘이라는 건 결국 뭐냐. 프롤레타리아트 계급투쟁 피바다를 건너면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과학이 증명했고 역사가 증명했다예요.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된 구원 사상입니다. 단지 프롤레타리아트 계급투쟁 피바다 건너고 구원의 주체는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아니고 그 가르침이나 그 은총이 아니고 구원의 주체는 구원자는 국가라는 거예요. 이게 120년 지배하죠. 1991년까지. 앙신 버전 3는 뭐냐. 1989년, 90년, 91년 요때 딱 모양을 드러낸 건데 이건 그거예요. 서방이 주도해서 검증한 핵심 가치를 내다 버리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진실 존중, 자유, 시장, 민주주의, 신앙과 영성에 대한 존중 이거 다 갖다 내다 버리자 이거예요. 해체주의와 PC. 진실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옳고 그름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시비분별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이게 해체주의거든요. 그냥 흔들고 불태우고 짜릿하게 취해갖고 날뛰고 마음속에서는 그 앙심 담고 있고 겉으로는 PC로 무장하죠. 나는 정의로운 자, 나는 개념 있는 자. 저기는 인종차별주의자, 저기는 백인우월주의자, 저기는 성차별주의자, 저기는 친일파, 저기는 박파, 저기는 극우, 저기는 전쟁광. 낙인 다 찍었으니까 이제 인격살인. 이게 PC죠. Political correct. 나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사람이야. 이 바리새 근성. 즉 현대 문명이 주도해서 검증한 핵심 가치 몽땅 내다버리고 해체주의와 PC가 지배하는 짜릿한 포스트 모던으로 리셋. 리셋은 세계경제포럼의 지금 구호입니다. 아마 홍석현이한테 세계경제포럼이 배워간 것 같아요. 그레이트 리셋, 위대한 리셋. 코로나 잘 터졌네. 코로나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다 이 삶의 리듬을 전부 심장 박동 정지. 그 다음에 충격기 돼서 뻥 튀겨갖고 다시 심장 튀겨. 시건방진 놈 자식들이죠. 지들이 뭔데 삶을 스톱시켰다가 다시 온시켜? 증오심과 분노를 제가 느낍니다. 이 자들한테. 이 자들은 이렇게 선전하죠. 서방 핵심 가치 내다 버려야 되는 이유. 거기 서방은 백인 우월주의고 서방은 인종주의고 서방은 식민주의야.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친중 글로벌리즘은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 글로벌 엘리트들 간에. 그걸 이 책에 잘 썼어요. 이 책의 문제 혹은 한계는 뭐냐. 그 안에 멘탈, 사상과 관점, 거기에 악마성이 깃들어 있다고요. 제가 그래서 이건 쓸어버려야 된다라고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 필생의 숙적으로. 돌이켜보면 지금 세계는 우리가 지금 트럼프 떨어지면 정말 어떡하냐 하고 걱정 많이 하는데 뭐 정신승리인지 몰라도 지금 세계는 2016년보다 안전합니다. 제가 2016년에 이런 생각 못 했었어요. 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냐? 미국의
자유보수, 미국의 가치주권 파퓰리즘 그 흐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번뜩번뜩 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얘기를 안 하죠. 예를 들어 트럼프가 2018년 9월 달에 유엔 연설에 나와서 여러분 모두 각자의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저는 그 말에서 가치주권 파퓰리즘이라는 용어를 뽑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개념화 시킨 거예요. 이게 이제는 미국에서는 트럼피즘이고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EU 약화주의고 EU 약화주의에 같이 가고 있는 EU 소속 국가들은 폴란드, 우크라이나, 헝가리, 리투아니아. 그럼 EU에 뭐만 남는데 프랑스하고 독일밖에 안 남아요. 왜냐? 그리스, 이탈리아 뭐 이런 데들, 발칸반도 국가들, 저기 스페인 여긴 다 EU에 이렇게 부담을 주고 이렇게 엎어져서 같이 가는 나라지 EU에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나라들이 못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 진군의 이거는 멈추질 않는 거예요. 1월 20일 날 바이든이 들어와도요. 계속 싸워야 되고 싸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은 거인, 즉 가치주권 파퓰리즘, 즉 보스 파퓰리즘과 악마, 친중 글로벌리즘 사이에 대립 구도가 잡힌 거예요. 2016년에 이 구도가 안 알려졌었고요. 이게 잘 인지가 안 됐었습니다. 저도 잘 인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표현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이런 구도가 잡혔기 때문에 지금이 2016년보다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치여서 당하는 거예요. 우리 탄핵 당한 게 이거 아니에요. 저는 탄핵을 미국의 친중 글로벌리스트들하고 정확히 표현하면 힐러리 클린턴이 지배하는 국무부의 PC 좌파 이쪽하고 베이징과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중국 공산당과의. 저의 탄핵 다이제스트란 책에 그거를 이렇게 쓰고 있죠. 자, 오늘 이제 전체적인 얘기 좀 시간 많이 걸려서 했네요. 이건 전체적인 얘기고 이걸 조금 더 이제 다듬으면 우리 그럼 뭐 할 거냐. 노아의 방주를 지으자고요. 거기 미국은 미국대로 잘 싸우고 서유럽은 서유럽대로 잘 싸우고 있고 일본만 해도 지금 요새 일본의 주류가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몰랐는데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바이든이 너무 친중 쪽으로 확 중국 간첩스러우니까 일본의 주류가 전부 트럼프 지지로 요새는 평론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조중동과는 다르대요. 일본 주류 지식인들의 그 발언들이.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다 자기의 그 분야에서 자기의 시공간에서 자기의 시공간 안에서 친중 글로벌리즘에 대해서 가치주권 파퓰리즘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싸울 준비 해야죠. 그래서 일단 이 문재인이 초래한 이 백신 참사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뭉치는 그런 그거부터 먼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www.lisol.kr/s1입니다. 여기 같이 뭉쳐가지고 같이 싸워보시죠. 얼마나 참 간이 쫄깃쫄깃하고 아찔아찔하고 황홀한 그런 시국입니까? 그런 시대입니까? 싸움이 이렇게 찬란하게 펼쳐진다는 게 어쩌면 축복이고요. 어쩌면 너무 아슬아슬하고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